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요즘에 우리 대표님의 활동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 많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요. 예, 예. 우리 대표님을 아직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과거에 방송인 출신이라는 것 정도는 예. 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예. 한번 좀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황진무 대표님, 선구자 방송 대표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또 촬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는 홍용락 TV 대표 홍용락입니다. 유튜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남을 모시고 이렇게 소개하다가 제가 직접 나오니까 조금 좀 벙벙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황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를 이렇게 내세울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내세우게 돼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내가 요 정도 되나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홍용락 TV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타기 시작한 거는 7월 25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튜디오를 만들고 개국을 했고, 그전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저 혼자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좀 몇 마디 하는 정도, 혼자 하는 정도였는데 7월 25일 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남들 몇십만 구독자 수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누구한테 크게 부탁도 안 하고 지금 한 석 달 됐는데 이 10,000회 정도가 구독자가 만 명?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됐으니까, 네.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저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또 우리 홍용락 TV를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제대로 해봐야겠다. 유튜브 방송, 보수 우파 유튜브는 어떤 것이다. 이걸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황진무 대표님이 선구자 방송 대표이신 황진무 대표님이 방송인이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방송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SBS PD로 방송을 또 직접 현장에서 연출을 했고,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수를 제가 정식으로 교수입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정식으로 교육부 등록된 정식 교수를 사실 20대에 대전에서 한 번 하고, 네. 그 다음에 SBS 들어가서 연출하다가 다시 영화방송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래서 방송 현업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제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다루고, 또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이래서 아는 게 사실은 방송밖에 없는데, 제가 작년이죠. 벌써 한 1년이 됐네요. 작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심방세동이라고 있어요. 심장병인데 부정맥의 일종인데 아주 그게 고약한 병이랍니다.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대표님이요? 예. 예.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되는데, 이 심방세동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완치가 힘든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고 나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술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만, 우선은 그 사이에 그냥 방송 현업도 했고, 교수도 두 번째 했으니까 그냥 교수로서 그냥 정년까지 한 2, 3년 남은 거 그냥 버티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이 수술해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는 게 제 나름대로 모토니까, 제가 그때 병실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앞으로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학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20대에 운이 좋아가지고 대전에서 정식으로 대학 교수를 3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SBS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공채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뭐 지금은 많이 이제 공개 채용이 없지만 옛날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20명 중에 기자 PD 모집할 때 20명 중에 18명이 서울대 나와야지 일단은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두 분 정도가 이제 다른데 저는 사실은 그때 거기 PD 되기를 너무나 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수를 던지고 PD를 들어갔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때 제 어릴 때 시골 그 경상북도 제가 문경이 고향인데 그쪽에서 살던 제 고향 친구들 사는 모습 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서 살면서 그 농촌에서 옛날에 엄마 아버지 생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원일기만큼은 나중에 제가 전원일기 하는 김한영 PD 전원일기 처음 만들 때 김한영 PD 조연출을 하면서 그 형님하고도 되게 친해졌는데 그 전원일기 같은 거는 못 만들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걸 내가 한번 농촌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SBS에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학교로 갔는데 학교로 가게 된 게 우리 아버님이 92살에 2011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부터 우리 아버님 꿈이 뭐냐 농사 짓던 우리 아버님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땀 흘리고 이럴 때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시대에 학교 선생님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와이셔츠 반팔 입고 다니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선생님 되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 되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학교로 가게 돼서 했는데 어쨌든 뭐 중간에 얘기는 좀 정리하고요. 제가 이 아프게 되니까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냐. 제가 입순 학교가 이제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학교였는데 거기까지 저희 집에서 왕복 출퇴근하게 되면은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몸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 꾀가 난 게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놀아보질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나이가 되고 친구들도 다 뭐 정년퇴직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놀아보자. 여러분 제 나이가 좀 궁금하시죠? 뭐 이 카메라에서 제 나이를 사실은 좀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10살 아래로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한국 나이 그렇지만 한갑 진갑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2, 3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그냥 뭐 놀자 아니면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건강을 유지하는 그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해서 얼마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놀기는 노는데 그럼 뭘 알고 놀아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이실 짓고 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고 또 그런데 제가 이 서울에 와서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그래도 부모들이 서울까지 유학을 시켜줬는데 돌아가신 형님하고 저기 연희동 판잣집에서 그 같이 자취를 하고 지내면서 그 당시로 보면 그래도 서울 유학을 했는데 제가 사춘기를 좀 잘못 넘기다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대학을 2차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모님의 기대치하고 또 제가 또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도 우리 세대나 그 위 세대는 항상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2차 대학 다닌 사람이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남들이 놀 때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군대 갔다 와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방송사 들어가려고 PD, 기자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70년대 후반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그 민주화 데모를 할 때 저는 데모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 내가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세대 좀 더 민주화, 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학생들 학교가 다 데모하고, 뭐, 그래서 군부정권을, 그 다음에 유신독재, 뭐, 이런 걸 다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역사에 변방에 있고, 나 살기 위해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난 데모를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고, 심방세동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잘하면은 15년 후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관리를 못하면 2, 3년 후에도 또 다시 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학교는 그만두고, 이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 국가를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지금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이거더라고요. 이게 애국 집회죠. 저도 그 전에 지나가면서 몇 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꾀죄죄해요. 실제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데 꾀죄죄하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저걸 왜 하나, 저거 안 하고 자기 맡은 바를 더 열심히 해도 국가를 위해서 다 이게 기여하는 건데 꼭 저렇게 나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렇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몇 번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윗세대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은 대단하신 분인 거야. 그것도 메이저 신문 편집국장에 국장 하시는 그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게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사모님도 경기여중고를 나오고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태극기 성조기를 메고 나와서 구호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있으면 저도 제 나이 원로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방송학교에 가면 저도 원로입니다. 저 11월 9일인가 한양대학교에서 있는데 저보고 사회 봐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태극기 집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가거든요. 못 간다 그러고 후배들이 그렇게 사회 봐달라고 얘기를 해도, 같이 하는 여자 교수님 중에 한 번 지난번에 같이 모여서 이제 교수들끼리 한담을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레벨이 높으신 분인데 태극기 집회를 왜 나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학문적으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 특히 유학이나 했다는 사람들, 이게 좌빨, 쉽게 얘기하면 진보 이쪽에 안 서면은 학교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매체학 이제 한국에서 1호 박사입니다, 제가. 네. 그런데 영상매체학 그전엔 방송학이라든지 언론학 이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학생들 앞에서 좌익, 좌빨, 이쪽 자기가 코퍼레이션 흉내를 안 내면 애들 자체가 그 교수를 비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애국 집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홍 교수 대단해 뭐 이러고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는 전부 다 공부한다는 게 전부 다 그냥 옛날에 독일이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제학 이런 거, 이데올로기 경제학 이런 거 나가지고 옛날 다 캐캐먹고 러시아라든지 동북권에서 다 사장된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떠들어야지 새로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존중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생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보세요.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온 게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론을 이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파의 그럼 저게 뭐냐? 이론이 뭐냐? 다 알잖아요. 자유와 인권 아닙니까? 좌파, 공정, 정의, 조국이 부러지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은 이점이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먹혔냐고요. 지금 다른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와서 보고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보수의 가치를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니 조상이라 그러다 우리 이제 웃세대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뭐하는데,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뽑힌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면은 저는 뭐 이해가 돼요. 네?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마구리 먹통들이니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뽑히지 않고 남 어떤 탄핵 당해가지고 그 와중에 들어가가지고 대충 어부지로 뭐 얻은 그 정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국가의 어떤 체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 문제죠. 다른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정책 못하는 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애국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겠어요? 국가 체제가 바뀐다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뭐, 이거 말고 더 논리적으로 저도 주변에 뭐, 친구도 많고, 아는 분도 많고 하니까 다들 논리적으로 뭐, 보수, 가치 이념 여러 개 얘기들 하는데,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거든요. 현실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옛날 민주화 운동 때 데모라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2차 대학 다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 데모를 하게 되면 제가 사회 진출을 못해요.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사실 신문사 가가지고 제가 언론 시험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어떻냐 하면은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풍조가 그랬어요. 언론사 시험을 그 당시 뭐 여기저기 경제일보까지 다 포함해서 언론사라고 방송 다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가 언론고시라고 봤는데, 제가 필답고사에 2군데가 붙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한 군데 가니까 뭐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야, 이 학교 나와가지고 나한테 대놓고 야, 필답고사 붙었네,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해요, 앞에서 시험관이.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하게 듣다 보다 못해 내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막 욕을 하고, 여기서 내 욕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제가 군대에서 배운 욕을 다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나 살기 위해서 못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살면서도 항상 이 현실의 보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가 얘기하는 어떤 보수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옛날 자기네 기득권 주장, 이런 보수여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2010년도 그때 뭐를 해야 되는가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가 이제 지금보다 한 10년 젊었으니까 50대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정치를 하면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뭔가 하나 바꿀 수 있겠다. 더 큰 위치에 가면 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모하게 2년을 집어던지고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잘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그 사이에 그러고 나가지고 계속 내가 뭘 했으면은 사회 변혁에 제가 동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애를 어떻게 많이 낳다 보니까 그래요? 애가 네 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그냥 서로 맞짱을 뜰 정도네요. 그렇죠. 애들이 그때 막 한참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따로 딴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하고 뭐 그 나름대로 또 정책적인 면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이 나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하여튼 뭐, 요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내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내가 애국 아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하고 그러면 정말 유튜브 실상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유튜브 저는 지상파 다 겪어봤고 공중파 지상파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은 엊그제 지상파 사장들 불러놓고 유튜브 다 미디어 교육 시켜라고 유튜브 가가지고 다 도배해가지고 유튜브 설 자리 없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실제 지상파라든지 그 다음에 적어도 뉴스 채널 하다못해 종편에 있는 근무하는 친구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봐요. 근데 저는 우습지가 않아. 근데 유튜버들은 지상파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요? 그래요?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레기. 예. 우습게 보는데, 예.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유튜브가 우습게 보일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유튜브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좀 뭐하지만, 저는 이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보거든요. 보수 우파 유튜브. 네. 한 분은 이제 황제 유튜브. 쉽게 해서 종편에 가서 벌어먹고 살다가 광빨나게 서로 잘 지내다가 이제 종편에서 안 받아주니까 떨거지 돼가지고 현란한 말솜씨로 네. 여기 보수 우파 유튜버 와가지고 조회수라든지 광고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또 대다수는 보면은 지금 유튜브 이 비바람 치고 이럴 때도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거든요.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또 지상파를 앞세워가지고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다 뭐라고 그럽니까? 괴멸시키려고 지금 이 정권은 치사하게 지들은 직접 안 나서고 구글 앞세워요. 그 다음에 지상파 앞세워요. 그리고 지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죠.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아니까 얘기인데, 유튜브는 개인의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어거지로 요번 국회 때 역외 규정이라고 말은 좋죠. 역외 규정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방송법으로 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권의 입맛에 안 드는 거는 무조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이래가지고 구글 보고 노란 딱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제가 우리 여기 저는 한 푼도 못 벌어요. 제 연금 300만 원 다 틀어놓고 지금 합니다, 한 달에. 근데 여기 우리 황 대표님이나 유튜브 오래 하신 분들, 이 개별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 달에 200만 원, 그 남짓 벌만한 그 정도인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니 구글 이놈의 자식들 유튜브 사람들 모으려고 무슨 한 달에 수억씩 번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요즘 쉽게 얘기해서 뻥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다가 정권에서 시키니까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유튜브 또 괴멸시키려고 덤비잖아요. 이거 구독자분들이 이 유튜브 제가 이 기회는 아까 얘기한 황제 유튜브나 개별 유튜브나 보수 유튜브들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국민들이 이 정권한테 법안 만들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는 구독자, 보수 유튜브는 무조건 돈도 안 들잖아요. 응?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이분들. 보수 우파. 자,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국민 여러분도 이분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바른 언론이냐 하면요, 예? 이분들은 사실 언론 아닌데 정부에서 언론으로 인정해서 방송법으로 규제한다니까 이제 언론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자, 이게 이분들이 이제 그나마 한 200만 원 남짓 버는 거, 한 달에 그 고생해가지고 버는 거, 그거 못하게 노란 딱지 계속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 네, 합의가 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은 결국은 보수 우파 내지는 국민들의 바른 생각을 정권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바른 생각을 누가 전해줍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선구자 방송만 해도요, 네. 그 노란 딱지 투성이로 지금 요즘 붙고 나서 네. 실질적으로 100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0달러 이상 이하로.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100만 될 원. 상황일 것 같더라니까요. 민망이죠. 저는 뭐 어차피 내가 이거 2022년까지는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 그리고 제대로 방송을 한다. 뭐 잘난 척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네. 저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은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 흡수를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슨 얘기가 있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정권에서 이 보수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의 한수, 그 다음에 고성국 TV,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 근데 그때 뭐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된 홍용락 TV를 또 와서 인터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가냐 그랬더니 앞으로 잘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거기 힘입어가지고 저희는 네.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거기 애국 가수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저희는 그냥 어차피 저작권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분들 다 저 합니다. 다 올리고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건 저는 어차피 연금 나오는 사람이니까 연금을 써서라도 2022년도까지는 제가 분명히 이 유튜브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별일이 없으면은. 네. 근데 하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거 구독자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언로가 막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옛날에 이조 시대 때도 상소가 없으면은 임금이 전행을 하잖아요. 근데 연산군 때 이 목이 잘리면서도 저희 선조였는데 목이 잘리면서도 직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더 이상 못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네. 유튜브 방송이 없으면 직언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좌파 우파를 떠나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지금 출범하신 지 홍용락 TV가 예. 출범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습니까? 네,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7월 25일 날 했으니까 이제 뭐 한 개월 남짓 되겠네요. 예, 그동안 꾸준히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많이 하시는 거가 이제 보이는데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용학 TV가 하면서 저희 뭐 사실 유튜브로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죠. 앞에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유튜버, 일찍한 유튜버는 뭐 몇십만 명, 거의 뭐 지금 뭐 100만 명 구독자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처음부터 사실은 뭐 돈 욕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이고, 근데 현상 유지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해가지고는 현상 유지 한다는 거는 웬만한 장사 속에 있어서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뭘 했냐면은 유명한 사람들 불러들여서 하면은 제가 구독자 수 올라가고, 이거는 제가 방송 PD를 해봤는데 사람들은 스타에 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는데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컨셉이 뭐냐면 고생하는 많은 분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또 바른 얘기를 하면서 바른 주장을 하면서 또 바른 재판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 방송국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유명한 데는 기존에 잘 나가는 유튜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분들 입담이 좋으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재밌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정말 고생하시는 태극기 열사들, 그 다음에 정말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방송에 출연해야 된다. 그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11시에 생방송을 꼭 그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유튜브의 홍용락 TV의 컨셉이 애국 시민들, 거리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보수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이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어디 그 안에 뭐 각 계파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시게 하고 섭외를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홍윤학 TV를 보다 보면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것도 또 보수의 가치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한 보수의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했다는 게 구독수가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구독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분들 많이 나와봐야 뭐 어떤 목사님 운이 좋아가지고 3만 몇천 개도 조회수가 나오고 하지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감명 깊게 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나가거나 현장 취재를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는 홍윤학 TV다 뭐 이러면서 알아보나 보죠. 예, 홍윤학 TV 기대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 집사람 얘기처럼 네. 지가 좋아서 하는 거는 나도 못 말린다. 네, 우리 예. 집사람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그 연금 300만 원 내가 논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매일 그냥 뭐 밤새고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보람을 느끼고, 이 제가 작은 부분에 이렇게 미랄이 되는 것도 사실은 태극기 그 애국 집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는데, 저는 보수의 가치를 거기에 놓고 봅니다. 네.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보수 우파 유튜브 없어지면 여러분들 목소리 못 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 오늘 오전에 제가 성명서 발표도 했어요. 제가 하는 시민단체하고 홍윤학 TV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도 하고, 제발 탄압하지 말아라. 앞으로 저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정말 저항할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 예, 근데 정말 그 전에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 보수 우파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보수 우파 유튜브가 탄압받고 있다는데 공감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저는 뭐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 요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방송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지상파나 신문 이런 종편 이런 그 부류의 그 언론들이 어떤 그 변화가 2017년 이전부터 탄핵 직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촛불 집회를 종일 방송을 하다시피 해왔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탄핵에 동조했던 그 세력들이 언론들인데, 요즘 들어와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감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은 그 비판적 대안을 내는 게 자기들의 어떤 그 임무입니다. 비판적 대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다 보니까 진보 성향처럼 보이는데, 언론사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부장 이상이 되면은 셀러리맨이 됩니다. 셀러리맨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권에서 요구하는 걸 그 다음에 자기의 위에 그 이사, 그 다음에 사장, 부사장이 요구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보면은 그 노영방송인 MBC 같은 경우에 거기는 사실은 이사되는 것보다 말단 직원이 더 끝발이 더 센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데는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 방송국이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 망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언론인들이 뭐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은 지켜볼 뿐이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또 지켜볼 뿐이고, 단지 지금까지는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그 취재나 이런 걸 그 비판 여력을 쏟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태극기 집회가 새가 커지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지, 이 사람들이
애국 집회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와가지고 취재원한테 좋은 걸 따먹기 위해서 아이 뭐 이 애국 집회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다, 관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메이저 방송, 메이저 신문 이 부분, 그 신문 같은 경우도 여려고요. 방송 같은 경우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나 동아중앙, 또 종편 같은 경우는 TV조선, 뭐 또 최근에는 채널A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그 조국 사건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패널들이 이렇게 조명하는 부분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색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류의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조국하고 이 정권 전반적인 체제하고는 좀 구별해 줘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조국은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입장보다는 생활인으로서 조국을 사람들은 전부 다 미워하게 돼요. 자기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조국의 부인은 부인 입장에서 생활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미워한 거지. 그게 뭐 정치인으로서 조국을 미워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게 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언론이 그런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언론이 결국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아닙니까? 네. 언론은 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뤘다는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의 부도덕성, 정권의 이념적인 편향성, 이 부분까지 치고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영락 TV의 대표, 전 SBS 방송인 출신으로서, 이 요즘에 그 유튜브계에 아주 훼손과 같이 나타나서 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조명을 하고 계시는, 앞으로 정말 기대가 상당히 이렇게 그 촉망되는 우리 홍영락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유튜브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